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정오를 기해 고흥 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동쪽 해안까지 적조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조예비주의보는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10개체 이상일 때, 주의보는 100개체 이상일 때, 경보는 1,0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예찰에 나서는 한편 기동 대응반을 운영해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남해안 일대 가두리 양식어가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 구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와 완도의 양식어가에서 우럭과 넙치 15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 시작된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LH와 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싶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섭씨 33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 살인적인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천막 아래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을 반대하며 매일 순번대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마을 노인들입니다. 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집은 약 125호. 이 중 절반인 60여 호는 70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들입니다. LH 측은 집을 허무는 대신 보상으로 택지를 주겠다고 했지만 노인들은 빈곤층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발이 된다면 세입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보상 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지하 자리에서 죽는다 했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거주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근 중촌 마을은 다른 이유로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사업은 만흥동 일대 4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758세대와 단독주택 174호, 상업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중촌 마을 앞에는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마을 저희들이 그 조망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을 앞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거지. 공사를 할 수 없게끔 저지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점점 낡아가는 마을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아닌 LH가 하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보상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묶여 가지고 뭐가 주택에 또한 그 정화시설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좋은 해수욕장이 이래가지고 있다는 건 안 되지 않아요. 개발 사업을 놓고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상황. 여수시와 LH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 간이 검사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주요 관광지와 외국인 종사 사업장, 유흥시설 밀접 지역 등 다중 집합 장소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형의 사업장을 우선 찾아가 선제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산사태 관련 보도 어제에 이어 계속 이어갑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전부터 일대 집안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안을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단지 건축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집안 조사가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근 공사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사고 전부터 대책을 요구해온 탄치마을 주민들. 요구 중 하나는 일대 집안과 경사면이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는 해당 공사 현장은 집안에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민간 조사를 통해 일대 집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 주민은 당시 집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서에다가 지질검사서를 해둬라. 100% 바뀌죠. 내가 진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대형사고는 안 났어요. 해당 현장이 집안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건 공사 중인 건축물이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현장은 산봉우리를 깎는 대규모 토목 공사로 다져진 부지인데다가 비탈 아래에는 민가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건축물의 면적만을 잣대로 집안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지의 경우 집안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물이 있는 땅도 있지만은 그 마당도 있잖아요. 그 마당에는 아무런 땅을 깊이 파도 거기 훼손시켜도 그거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안 하냐고요. 그거가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대처했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도 있었던 광양 산사태 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데도 현 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촛불 정신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흥군이 회전교차로와 도로변마다 심은 황금사철나무가 줄줄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심었는데 일단 심어놓기만 할 뿐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의 나무들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무성한 잡초들과 뒤섞여 더욱 눈에 띄는 앙상한 가지들. 장흥군이 지난해 심은 황금사철입니다. 이곳에 심은 묘목만 2,500주, 1,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살기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잎이 꽃처럼 노란빛을 띠어 제대로 관리된 경우 빼어난 경관수가 되는 황금사철. 지난 2018년부터 장흥군이 5억 원 이상을 들여 황금사철을 심은 9곳 중 절반 이상이 이처럼 고사했거나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는 동안 차광막 등을 통해 그늘을 만들어줘야 하는 등 초기 관리가 까다로운 수종이지만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산림과와 건설과, 각 읍면 등에서 제각각 심고 관리하다 보니 전담부서는 없고 고사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했던 부서마다 아무래도 전문가적 견해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각각으로 했던 것들이 약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업체를 통해 황금사철을 다시 심는 하자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프로야구가 어제부터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용병 브룩스가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돼 퇴출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추격전에 선봉장이 될 것으로 믿었던 외인 용병 브룩스.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돼서 퇴출됐습니다. 전반기 막판 6연승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후반기 추격 모드를 가동하려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이유리, 임기영, 맹대니 외에 뚜렷한 선발 투수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아는 선발진 재구축이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격에선 전반기 막판 화력소를 보여준 김호령이 눈에 띕니다. 6연승 기간 동안 4할이 넘는 타율에 홈런 2개 등 뜨거웠던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와 외인 용병 터커의 부활 여부, 전상현과 박준표, 하준영 등 재활 중인 불펜 투수들의 복귀 시기,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 수칙 위반으로
경쟁팀들의 전력이 약화된 것도 기아의 5강 진입 여부의 변수의 하나입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한 유리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여는 프로야구. 기아의 가을 야구는 웨인 에이스 퇴출의 악재를 딛고 전반기 막판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제 망마 경기장 1층에서 여순사건 유족회 임원과 시민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피해 접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여수유족회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현판식 이후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유족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TF팀을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8월 16일 대체 공휴일을 앞두고 노동단체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 공휴일법이 처음 적용되는 오는 15일 공휴일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0만 명은 제외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체 공휴일을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